푸르른 동해바다의 어깨 너머 그림 같은 집을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는데요. 이 집 지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집 소개 좀. 네,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종이 어서 오세요 해야지. 입구부터 풍겨오는 러브하우스 스멜. 제일 좋을 뿐이에요. 순둥이, 귀염둥이, 재롱둥이 다 되는 둥이. 둥이네 1층은 마당이 훤히 보이는 통창과 아기자기한 바느질 공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둥이 엄마 솜씨랍니다. 저 사실 이것이 제일 좋아해요. 100% 오가닉 원단.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아내의 공방 너머에는 나무 좀 다룬다는 사람들의 로망, 목공 작업실이 있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남편은 전직 군인 출신. 역시 아주 각이 칼입니다. 칼각. 우리 2층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가자. 1층의 클래스가 이 정도인데 과연 2층은 어떨까요? 남편이 손수 만든 가구가 편안함을 주는 2층은 가족의 주 생활 공간인데요. 침대 너머에는 아담한 발코니가 있어 답답할 일이 없죠. 제가 화장실을 거실 쪽하고 통하게 만들어놨어요. 거실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빨래 같은 거 하면 바로 세탁실로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역시 금손 부부라 다르네요. 3층에 하나 더 남아있긴 한데 한번 가보실까요? 3층 갈까? 아싸! 3층 간다! 아싸! 이 집 안주인의 자랑, 풀옵션 게스트룸. 주방부터 화장실까지 작아도 없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활용 점정은 바로 강아지를 위한 옥상. 제가 설계를 하고 신랑이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탄생된 집이죠. 그림 같은 집에 원하던 일, 애교 넘치는 둥이까지. 걱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데요. 꼬꼬꼬꼬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귀여운 아이고 아이고 옳지. 앉아. 옳지. 멋쟁이. 잘하네. 자라는 동안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다는 둥이. 야, 진짜 멋쟁이네요. 야, 얼른 갖고 가. 둥. 둥이야. 꽁꽁꽁. 꽁 갖고 와. 꽁꽁꽁. 옥상 정원까지 항상 열려 있으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해가 잘 들어오는데 커튼을 왜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 강아지가 둥이 말고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사랑이 꽃피는 러브하우스를 일순간 다크하게 만든다는 녀석. 저희 집 별이에요. 깜짝이야. 별이야. 별이야 괜찮아 괜찮아. 쉿, 안 돼요. 이거
별이가 약간 좀 물기도 해서 위험하니까 제가 좀 줄을 매서 나오게. 둥이와 같은 슈나우저인 별이. 하지만 성격은 극과 극. 가족 외에는 누구도 가만두지 않는다죠. 네, 분명히 경고했다. 예? 외부인이 오는 것은 물론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실루엣만 보여도 돌진한다는 별이. 별이야, 조심해. 발사 준비하면 안 돼. 우리 집 별이에요. 죽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사람만 보면 이렇게 진짜. 낯선 사람. 별이 안 돼. 별이 목소리가 옥상까지 닿을 듯하네요. 외부인만 보면 이렇게 난리가 나서 앉아. 창문을 열어놓으면 앉아. 이렇게 좀 괜찮아. 뚫고 나갈 기회라서. 괜찮아. 아빠의 단호한 등장에 조금 잠잠해진 별이. 네네네네. 그런데 사실 가족에게는 한없이 순한 아이랍니다. 둥이와 세상 둘도 없는 사이처럼 지내다가도 외부인만 보면 얼굴색이 바뀌는 별이. 창문 가리기는 일상이 됐답니다. 커튼 닫고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 8년 됐죠? 애 데리고 오고 한 2살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들어가자. 별이야. 들어가. 별이야 들어가. 별이야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아이고,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바깥 풍경도 못 보고 산다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계속 짖을 거예요. 두 분 고생 너무 아니. 많으시겠어요. 아이, 근데 사실 저희보다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는 그게 더 좀 짠해가지고. 둥이와 달리 별이에겐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우리 둥이는 이제 화이트 슈나우저고요. 결혼하면서 사실 신랑이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원으로 시집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신랑이 결혼하면서 너 외지 와서 힘들지 않겠니?라고 해서 이제 결혼식 일주일 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한 가족이 된 아이가 이제 둥인데 또 이게 또 너무 예쁘잖아요, 둥이가. 훈련도 너무 잘 되고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각시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데려온 아이가 이제 솔트앤페퍼 슈나우저 우리 별이었는데 아우 별이가 우리 버라이 곁에 했습니다.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아이들 소리, 지나가는 소리, 택배 소리, 띵동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짖고 해서 저희가 이사를 좀 몇 번 다녔죠. 별이랑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저희를 경계해서 스태프들이 혹시 간식 하나씩만 줘봐도 될까요? 네, 근데 조심하실 때 물 수도 있으니까. 네네. 동해까지 와서 집 구경만 하고 돌아가기는 너무나 아쉬운 제작진. 괜찮아? 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맛있는 간식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간식은 사라졌지만 상처는 잔뜩 남긴 별이와의 첫 번째 독대. 다음 도전자는 필살기인 하품으로 별이를 안심시켜 보는데요. 연기가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흥분한 나머지 간식까지 날아가 버린 상황. 예,
간식만 놓고 가라. 이번에는 무심코 휙 던져주기. 카메라 안 치워. 저리 치워 카메라. 왜 별이보다 제작진이 더 떨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5명 모두 줄줄이 탈락. 간식으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경고했다. 오지마 이 자식들아. 과연 꽁꽁 닫힌 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별이야, 손님 왔나봐. 손님 왔나봐. 잠깐만. 오늘은 여자 보호자의 재봉 수업이 있는 날. 오랜만에 들어. 아이고. 문제는 수강생들에게도 한없이 짖는다는 것인데요. 들어. 괜찮아. 여보, 별이 될 거야. 안 돼. tung 들어가. 별이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와. 아니, 우리 강아지가 너무 별나가지고. 야 별아, 우리 엄마도 돈 좀 벌어야지. 죄송해. 미안해. 아이 진짜 나도 놀랐네. 오늘은 간단하게 파자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3가지가 있어요. 5, 6, 6, 7, 7. 시작도 하기 전에 가슴이 철렁철렁. 별이야. 두 장을 겹쳐서 재단을 할 거라 가지고요. 일자 잘 맞춰주시면 되고. 언제 또 짖을까 가슴 졸이며 근근히 이어지는 수업. 바지 밑단만. 가위질을 손으로 하는 건지 어디로 하는 건지 이곳은 후덜덜 혼돈 그 잡채. 우리 별이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야.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착한데. 빨리 수업을 끝내라는 별이의 압박은 점점 더 조여오는데요. 저거 타나 먹는 거 없죠? 타넘지도 못해. 그 정도로 애가 강심장은 아니오. 파자마는 과연 제대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와도 돼요? 네. 뒤에 가면은 정수기 있어요. 방심했다. 선배 진짜 놀랐어. 아니 원래 착해.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놀랐어. 집에서 수업을 해야만 하는 보호자와 2.5를 2.5로 만들어. 오는 수강생마다 공포로 몰아넣는 별이. 에 맞춰서 재봉을 하면은 이럴 때 갑자기 또 짖으면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간이다. 맛있어 죽겠어. 일로 와. 대신 앉아. 옳지. 잘했어요. 일단 먹고 쉬어. 수업 하실 때마다 이렇게 조금 숨죽이면서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오신 친구분처럼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좀 많이 조심하고 최대한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을 땐 신랑이 와서 이제 좀 봐줄 때도 있고. 평소에 별이 좀 어때요? 심하게 짖어요. 그냥 짖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얼굴도 못 마주치고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밥 숟갈 들 때서부터
밥 숟갈 내려놓고 나갈 때까지 짖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별이를 위해 2년 전 도시 생활까지 청산했건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엉덩이가 됐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용한 거는 다 잘 제자리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빛나 씨는 여기까지만 마주 받고, 여기까지 받고 정리를 할게요. 결국 급하게 마무리된 수업. 별이 눈치 보랴 수업하랴. 여자 보호자는 진땀만 잔뜩 뺐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씻을게. 응? 나 믿지? 별이야. 아이고, 너무 떨었다. 별이 너무 떨었다. 아휴, 너무 떨었다. 엄마랑. 알았다, 가자. 알았다, 가자. 별이야. 별이야, 올라가. 별이 올라가. 뚱, 나와. 뚱, 올라가. 나오실까요? 네. 그럼 저 위에 올라가 계시면 안 될까요? 눈 깜짝도 이런 눈 깜짝할 사이가 있다니요. 괜찮지 않네. 안 물렸죠? 물렸어. 물리셨어요? 물렸어. 아프다. 아파. 많이 물리셨어요? 네. 세게 물렸어요, 이번에. 눈으로 봤어, 나는 그래. 직질하면 볼 수 있게. 용을 나간 거죠. 생각보다 깊은 상처에 잠시 중단된 촬영. 보호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안전을 위해 가둬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한 번 무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요. 또 보면 또 물어요? 갑자기 어지러운데 감독님 엄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비닐기가 올라오고 그랬지. 한편 사고 친 별이를 훈육 중인 남자 보호자. 근데 여기가 군대예요? 하지마. 안 돼. 그만해. 목줄을 당기면서 다소 강하게 교육하는 남자 보호자. 아내는 그런 교육 방식이 못마땅한데요. 이럴 때가 되면 늘 별이는 엄마를 향해 SOS를 보낸답니다. 저희가 외부인들 이렇게 자주 물어요? 물림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아예 만나는 상황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둬놓거나.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별이가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마음인지 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다른 게보다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안 돼. 앉아. 이놈. 방문 말고 또 가서 받는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갔는데 앉아. 하지마. 안 그러면 얘가 계속 덤비려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한 번씩 목줄을 했을 때는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안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순간 잠깐 참는 거지 고쳐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달려들고 계속 당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강하게 교육을 하는 게 별이한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통제를 안 하면 통제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 있겠냐? 도대체 어떤 방법이 진짜 별이를 위한 걸까요? 무서웠어. 응? 이거 뭐 공부야? 응. 무서웠어. 에휴. 사실 별이는 가족들과 있을 때는 이런 천사가 따로 없는데요. 그렇지. 별이 손. 과연 우리 집 금쪽이 별이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이제 둥이 신났어요. 주변에 대한 별이의 경계심이 얼마나 강한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산책을 제안했는데요. 나가서 해볼 거예요? 신나. 길을 재촉하는 둥이와 어리둥절해 보이는 별이. 이때 마이크 조정을 위해 남자 보호자에게 다가가는 담당 PD. 안 돼. 오, 순발력이 기대 이상이에요. 팬이 이상할 때. 가까스로 입질을 피했지만 촬영 내내 방심은 금물, 또 금물. 그럼 펴걸어야지. 동네 산책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터널 때 나오기는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네. 나오니까 어떠세요? 터널 때 나오면 너무 좋은데 다행히 사람 별로 없어서 너무 좋긴 해. 그 줄을 일부러 짧게 잡으신 거예요? 네. 왜 그렇죠? 이 행동만경 어느 정도 범위는 좀 통제를 해요. 이 코스가 저희가 맨날 밤에만 나오던 코스라 안 돼. 화가 많아, 화가.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거슬리기만 하는 별이. 네. 죄송합니다. 여보, 지나가시게. 먼저 지나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여보. 종족을 가리지 않는 별이. 나온 지 10분 만에 동네방네 접수 완료.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죠? 죄송해요. 별이는 1보 1지즘, 여자 보호자는 1보 1사과. 자주 보는 강아지? 사방이 적이니 싸우러 나온 건지 산책을 나온 건지. 목청은 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네에서. 먹종은 짱 먹었어요. 사고뭉치 딸을 둔 학부모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지금 산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솔직히 대부분 옥상에서 보내는 편이고요. 이제 산책도 이렇게 해 떨어지고 사람 없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도 차를 몰고 좀 먼 데로 가서 산책을 하거나 산책은 사실 많이 못 나가는 편이에요. 여느 강아지들과 달리 동네 산책조차 스트레스인 별이. 집에서 가까운 바다가 있지만 그림의 떡. 일부러 더 먼 곳으로 인적이 드문 바다를 찾는다는데요. 힘들지 않고 사람들이랑 그냥 좀 무난하게 섞여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별이 둥이한테 바라는 거예요. 이젠 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 날.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 저희 집 둥이에요. 집이 저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집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려. 내가 들은 바로는 보니까 넌 아닌 것 같고, 네? 이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이 친구 요 안에 있군요. 어허. 설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알겠어? 제가 듣기로는 저희 그 전에 촬영하다가 저희 감독님도 물리고 지금 우리 감독님들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감독님들이 움직이면 물릴 수 있을 아이예요. 이 친구들. 네. 감독님들이 좀 어디 올라가 계시고 한번 열어봐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제 뒤로 오세요. 제 뒤로 오세요. 그런데 또 그때 동동동동동동동 안돼.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별이의 시간차 공격.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물리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옷만 물렸어. 아, 오케이. 진짜 괜찮아. 불안이 너무 많아요. 막 바들바들 떠는 거 보세요. 불안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본 아이들 중에 제일 공격적 공격성을 보이는 애들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있죠.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평소에 자기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제 눈에는 사실 너무 불쌍해 보여요. 지가 얼마나 힘들면 난 이제 눈빛을 못 보겠네. 응? 별이는 유전적으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불안했을 것 같다. 분명히 같이 키우고 크게 다르게 키우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그냥 학생으로 보면 완전 모범생. 이 아이는 그냥 우리 그냥 보면은 되게 이상한 아이. 똑같이 키워도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건 지금 우선은 유전적으로 별이가 불안한 감정을 되게 많이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별이의 불안을 좀 낮춰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난 이걸 찍고 싶다. 우리 감독님들이 이러고 있는 거를 찍어보고 싶어. 저희 새낙의 역사상 피해자 수는 가장 많은 촬영이 아닐까. 오늘은 긴장감이 감도는 러브하우스. 별이 때문에 이사하신 거예요? 지분이 제일 크죠. 네. 원래 어디 사셨어요, 그러면? 수원 살다가 용인 살다가 여기까지 내려. 잠깐 만나도 그냥 도시에서 살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아이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1층) 마당이 아닌 옥상에 뭔가 놀 곳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도 아까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마당 같은 데서는 사람들한테 반응을 하니까 옥상에 좀 난간을 높게 해서 시야를 좀 차단을 해주면 좀 편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네,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아마 제 마당에다 놀아줬으면은 노는 게 아니라 밖에 지나다니는 차, 사람 보고 짖느라 정신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이쁜 집을 지어놨는데도 아직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는 별이를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안 물렸죠? 물렸어. 물리셨어요? 물렸어. 아프다. 촬영 중에도 몇 번이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진하는 별이를 막을 수 없었죠. 별이처럼 불안이 많고 이런 걸 유전적으로 좀 타고난 거에 의심되는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뒤로는 위험하고 나쁜 것들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좀 어렸을 적에 만난 가족들, 친구들 이런 분들은 반응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가서 막 애교 떨고 막 안겨서 놀고 그래요. 맞아요. 이놈 안 되다.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 할머니 품에 아기처럼 폭 안겨있는 별이의 낯선 얼굴. 둥이가 태닝한 거니? 사람만 보면 짖어. 물으면 안 되는 거야, 요. 어렸을 적에 긍정적으로 경험한 건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괜찮아. 하지만 내가 이제 이 나이 정도 지나고 나서 만난 것들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성향은 솔직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진 않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여자 보호자님도 우리 남자 보호자님처럼 무섭게 하면 해결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는 인정하고 타협해줘야 돼요. 보호자를 가장 난처하게 만들었던 공방의 수업 시간. 별이야. 수강생들은 공포에 떨면서 가위질과 바느질을 해야 했는데요. 방심했다. 생업이라 어쩔 수 없지만
별이 역시 갇힌 채 불안에 떨어야 했죠. 저 공간은 지금 주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애들 목욕시켜주고 하는 공간인데 이제 손님이 오면 별이가 갇히는 방이죠. 손님은 주로 몇 층에 와요? 밑에서 공방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통 1층에 손님이 게스트가 많이 오고 네. 근데 그냥 저는 쟤들이 저랑 항상 같이 있어 버릇하니까 그게 쟤네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를 같이 있는 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위에 놔두고 내려가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로 완전 똥을 좀 바다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잘못됐네요. 네, 지금 그게 잘못됐네요. 밑에 손님이 많이 와야 되면 아이들의 주 생활 공간을 오히려 위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아요. 너무 이사는 우선 잘 오셨어요. 이사 온 게 아마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하신 거죠. 1층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공간에다 둔 거예요, 애를. 그럼 제가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을 위에 놔두고 가는 게 나을까요? 그쵸?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엄마 없이 별이가 2층에 있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핵심. 별이야, 엄마는 금방 돌아온다. 안 돼. 자주 보는 거지. 낮에 하는 산책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별이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밤중이나 먼 해변 말고는 집 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사람도 차도 강아지도 다 못마땅했던 별이 이대로 숨어 지내야만 할까요? 난이도 코스. 산책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집이 산책보다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는 건 줄 풀려서 노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옥상은 너무 잘 만드신 거고 오히려 옥상에서 놀 때 백색 소음을 좀 크게 틀어놔주세요. 백색 소음이라 하면 빗소리나 파도 소리나 밖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들을 조금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를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걸로 해서 얘네들이 노는 공간에 틀어놔주면 그런 소리가 좀 막혀요. 우리 샤워할 때 누가 부르면 안 들리잖아요. 그런 교육들도 같이 하고 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보호자님들이 편해지는 것을 위해서 별이의 불안을 좀 낮춰주는 약물 처방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약을 먹고 편하게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과 친해지진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점점 편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얘네는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나운 개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별이의 진짜 모습인데요. 불안을 낮추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쌤이 약물을 처방해줬습니다. 한번 줘보실게요. 맘마. 별이야, 이제부터 우리 한 걸음씩 가보자. 이제는 좀 외부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오늘따라 별이가 더 짠해 보이는 부부. 알았어. 조용히 해. 네, 2층으로 가보시면 돼요. 여전히 경계태세를 잔뜩 세우고 있는 별이. 별이야, 부탁 좀 하자. 네. 이제 솔루션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이렇게 흥분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좀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너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 짖으면 나는 너한테 더 가까이 갈 거고 오히려 네가 차분해지면 난 너한테 더 멀어져 줄 거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아요. 처음에 먼저 줄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줄 내려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우선 줄 한번 그냥 내려놔 보세요. 네, 내려놔 보세요. 괜찮아요. 내려놔 보세요. 쉽사리 줄을 놓지 못하는 보호자. 제가 주스라고 하면 그때 주시면 돼요. 제 뒤로 오세요. 여보. 네, 이제 계속 제 뒤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을 뺏음으로써 혼내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싫어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체벌이에요.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언제 칭찬이 나오냐? 조금이라도 차분해졌을 때 제가 빠지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칭찬이에요. 차분해지면 풀어줄 거예요. 아직은 어림도 없어 보이는 별이. 뒤로 오세요. 우리 엄마 내 나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설채연, 널 가만두지 않겠다. 눈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나 네 편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안 짖으면 피해줄 거고요. 짖으면 더 앞으로 갈 거예요. 참으면 바로 가족 상봉. 이런 순간 조금이라도 있으면 칭찬해볼 거예요. 사실 별이는 이전에도 2번이나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데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던 별이. 보호자는 늘 울면서 서둘러 훈련을 마쳤답니다. 차분해지면 풀어주고 짖거나 하면 바로 다시 맞고 저랑 떼어놓을 거예요. 뒤로 오세요.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저만치 멀어지는 별이. 쉽사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설쌤. 보호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있는데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별이야, 너도 할 수 있어. 응? 우리 다 같이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더 크게 흥분하는 별이. 네, 조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별이 때문에 애가 탑니다. 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한 별이를 위해 솔루션을 변경했습니다. 오케이. 이럴 때 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자, 옳지. 네, 저를 인지한 순간, 저를 인지하는 순간. 외부인을 보고도 달려들지 않고 참으면 폭풍 칭찬해주기. 옳지. 네. 확실히 보호자들 손길이 가면 애가 눈빛이 편해지는 게 좀 보여요. 네. 좀 좋아요. 아, 엄마 아빠가 원한 게 이거였구나. 괜찮아요. 이런 거 참는 거예요. 보호자 곁에 있게만 해주니 옳지. 효과가 200점. 문도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문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뛰쳐나오나 한번 볼게요. 아유, 설쌤, 괜찮겠어요? 벌써부터 심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제 뒤로 와봐. 참지 못한 그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별이. 이럴 때 한순간만 좋은 행동하면 돼요. 딱 한순간만 괜찮은 행동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2차 시도는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별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또 들어간다. 칭찬해 주세요. 우리 잘했어. 예뻐. 별이야, 너 참 기특하다. 2단계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짖으면 저는 뒤로 안 빠져주고. 네, 되게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게 갈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네. 여기까지 괜찮으면 오히려 뒤로 빠져줄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제가 눈 피해줘요. 자기 안 싸우겠다고 처음으로 보였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안 짖었거든요. 조금 한 번 더 와볼게요.
옳지. 자, 네, 방금 되게 좋은 행동을 했어요. 저를 보고 이게 되게 미세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걸 칭찬해야 돼요. 트레이닝에서 이 미세한 게 되게 중요해요. 옳지. 네. 이야, 이런 모습 처음이야, 별이야. 아까 처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았어요. 네, 폭발하려다가 멈췄어요. 네, 네. 설쌤을 빤히 보다가도 아니지 고개 돌리기에 성공.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다음 솔루션 장소는 러브하우스의 옥상. 뭐지? 오늘따라 이 동네 되게 조용한데? 누구 없니? 기분 되게 좋아하네. 되게 해피 스텝으로 돌아다니죠. 봄바람 살랑살랑.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이거 어머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요? 네. 이거를 아빠가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어머님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제가 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돌아다닐 건데 어머님 저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지켜줄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난생 처음 블로킹 보드를 든 여자 보호자. 저한테 짖거나 다른 사람한테 짖으면 아까처럼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강하게 한번 밀어보시는 거예요. 별이야, 오늘은 엄마 무서운 사람이다. 아직, 네, 그냥 좀 짖으면. 네, 미세요. 네, 좋아요. 네, 네, 다시. 네. 별아, 엄마는 손님들한테 그러는 거 원치 않는단다. 자, 딱 하고 그냥 앉아 같은 거 시키시고 잘하면 풀어주세요. 네, 앉아. 별이 앉아. 별이 앉아. 별이. 엄마, 왜 이래요? 네, 밀어내세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네. 그런데 그때 잠시 네. 방심한 틈을 노려 설쌤에게 직행하는 별이. 야, 설쌤 가방 쉴드 예술입니다. 야. 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가방 있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네. 짖을 때마다 오히려 좀 더 멀게, 자극과 멀게. 네. 앉아 시키고 잘 들으면 빼주세요. 별이 앉아. 별이 앉아. 앉아. 옳지. 네. 저한테 절대 안 듣던 걸 듣잖아요. 뭐지? 평소 엄마 모습이 아닌데? 이거였네. 네. 이거였어요. 설쌤이 눈앞에서 이리저리 알짱대도 꾹 참아보는 별이. 네, 좋아요. 지금껏 별이에게서 볼 수 없었던 좋은 시그널. 또 오히려 올바르게 안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표정이 바뀌었어요. 막 강했던 눈에서 약간 생각하는,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눈으로 좀 바뀌었어요. 일부러 더 별이를 자극해보는 설쌤. 그렇죠. 엄마 눈치 많이 보죠. 이 사람이 싫은데. 옳지. 네, 아주 좋은 모습. 아이고 잘했어. 네, 아주 좋은 모습. 이럴 때 엄마 표정도 좋게 더 바뀌고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 손님 편 들어주고 손님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 같은 거죠. 옳지. 잘했어.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걸. 얘 계속 엄마 눈치 보면서 행동해요. 어머님이 우리 나가는 거 다 막아줘 보실래요? 저를 믿으십시오. 약간 안 돼 이 정도 얘기하세요. 먼저 안 돼. 안 돼. 네. 마지막은 탈출 미션. 네. 별이 안 돼. 과연 제작진 모두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별이 앉아. 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엔 주저하던 여자 보호자. 저는 안 돼도 어머님은 할 수 있어요. 별이 앉아. 앉아. 그렇죠. 옳지. 뒷걸음질 치면서. 지금은 훈련사 다 되셨네요. 앉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눈치 보잖아요. 별이 안 돼. 그렇죠. 옳지. 네, 좋아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다시 앉아. 별이 앉아. 별이 안 돼.
결국에는 우리 보호자님이 이런 상황들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엄마 눈 쳐다보고 참고 이런 거 칭찬해 주세요. 마지막 설쌤까지 아무 사고 없이 탈출 완료. 어머님 시키니까 잘하네. 보호자들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좀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별이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반성도 많이 했고요. 집사람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별이가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별이와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신랑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볼펜이에요. 아, 저 이름 적힌 펜 하나밖에 없는데. 와, 너무 멋있다. 세상 하나뿐인 우드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솔루션이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이야, 네 맘을 잘 몰랐던 거 미안해. 2주 뒤. 집안 마당도 이제 더 이상 무늬만 마당이 아니라는데요. 블라인드 없는 통창에서 봄날의 햇살을 만끽하는 별이. 별이 앉아. 별이 앉아. 옳지. 잘했어요. 별이야,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공기 좋고 물 좋은 충청도에 위치한 한 멋진 전원주택.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저 집을 못 가요. 사람이 가면 막 거실 문에 막 달게 붙어가요, 2마리가. 우리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대드니까. 한번 들어갔다니 그 누구도 무사히 나올 수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의 집. 그곳으로부터 온 초대장,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충북 괴산. 여기저기 둘러봐도 논밭뿐 집 한 채 보이지 않는데요. 잘못 온 거 아니죠? 그렇게 마을 입구에 도착한 제작진. 소리가 들려. 인기척을 따라서 가보는데요. 여기 뭔가 펜스를 이렇게 쳐놓은 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아요. 멀쩡한 현관문을 놔두고 뒷마당으로 가는 제작진. 시작부터 겁먹은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친구야, 여기가 그 위험한 집 맞니? 어허, 보안이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선생님, 우리 새나게 신청하신 거 맞죠? 예. 얘 물어요? 막 달려오던데? 막 물어요? 아유, 그럼 좀 잠깐만.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이라는 우리 PD님.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하지만 이게 보통이죠. 보호자의 안내를 받아 이제야 출입문으로 제대로 들어가 보는데요. 애들이 많이 차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드디어 입장.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양반아 빨리 들어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잡았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면 괜찮아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아니 꼬마야, 저 방금 뭐라고 했니?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그렇게 어렵사리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한 마리가 아닌 2마리. 팽팽하게 줄을 당기는 기세가 범상치 않네요. 첫인상부터 강렬한 녀석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날카로운 턱선과 세모 모양의 뾰족귀가 특징인 엄마개 루나. 그리고 얼굴에 희끗희끗한 털 때문에 노견으로 오해받아 서러운 아들개 루이까지. 생김새도 행동도 닮은 꼴 붕어빵 슈나우저 모자.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자, 이번엔 보호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 가장, 저희 집 아빠요. 그리고 저희 집 엄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집 딸이요. 저희 남동생 아들, 남동생의 딸.
그리고 저희 집 제 딸. 아, 대가족이시네. 아, 모두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두 마리던데. 네, 2마리요. 아니, 둘 다 그렇게 싸나요? 네, 둘 다 그래요. 아, 이거 설마 했는데 두 마리 모두 다 사납다니. 오늘도 험난한 촬영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암요. 외국인들이랑 친해진 경우가 없나요? 네. 얘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다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촬영해야 되는데 좀 들어와서 좀 찍으실래요? 어떠실래요? 뭐라고요? 아니, 새나게 베테랑 촬영 감독님인데 웬일이에요? 사실 얼마 전 새나게 촬영 사상 엄청난 녀석을 만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요. 야,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촬영도 중요하지만 제작진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아, 바로 이 삼촌들이란다. 안전을 위해서일 뿐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 이해해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녀석들을 홀린 마성의 간식까지 손에 쥐어주면 촬영 준비 끝. 자, 그럼 루나와 루이, 슈나우저 모자를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셋, 둘, 하나. 만나보긴 뭘 만나봐. 우리 손 못 들었어? 일단 용기를 내어 다가가보는 담당 PD. 살살 좀 대줘, 루나야. 아하, 역시 간식이 통한 건가요? 괜히 겁먹었어요, PD님. 그쵸? 왜 그래? 왜 그러시죠? 루나야, 잠깐. 거기 아니야. 헤이! 거기 아니야. 안 돼! 어허, 이 녀석 보소. 엉덩이를 집중 공격. 뒤를 조심해야지. 그런데 도망가는 담당 PD의 엉덩이를 또다시 물고 뜯는 이 녀석들. PD님, 오늘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결국 보호자까지 나섰고 PD는 울타리 안으로 피하며 위기를 모면해 보는데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손님 엉덩이를 세게 문 벌로 방으로 연행되고 마는 루나, 루이. 누군가 오면 꼭 이렇게 사고를 친다고 하네요. 서울서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떠나야 되겠다. 너무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와서 집을 져서 제가 직접 한번 집을 져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된 동기예요. 자기의 고향에 내려온 만큼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제 그런 걸 원했을 텐데 애들이 저러니까 아무도 초대를 못 하는 거예요. 가족들 외에는 모두를 적으로 보는 건지 가만히 있지 않는 녀석들. 그 바람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은퇴 후 노년의 여유로운 삶의 꿈을 안고 다시 찾은 고향집. 하지만 그 누구도 초대하지 못하고 삭막한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어린 손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랍니다. 가족하고만 있으면 세상 이렇게 착한 개가 따로 없다는 루나와 루이. 모두 그렇게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근데 아버님, 지금 뭘 그리신 거죠? 루나 루이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제 보니 예술가 집안이었네요. 루나 루이한테 보여줘. 너야 해, 너야. 너야. 후아유, 그럴 리가! 그림에 혼을 불태운 시간이 지나가고 모락모락 연기 나는 솥단지를 보니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기 가시오가피하고 엄나무 넣고 이게 백숙하는 거예요. 밤 대추 넣고. 이거 집안 식구들 오늘 이 동생들 오라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후 형제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아버님은 정말 좋으시다는데요. 그런데 손님 맞이하다 말고 갑자기 분주해진 보호자들. 난데없이 루나와 루이에게 산책줄까지 채우더니 바로 그때. 언니 오세요. 네, 튀었어. 못 갔어. 아, 손님이 오셨네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볼 때마다 거칠게 구는 녀석들. 고모님은 동생네 올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 한다는데요. 괜히 더 흥분할까 싶어 본체만 채 쌩하니 들어섭니다. 이들아 진정해라. 고모님이잖아 고모님. 찐따에 빠졌거든 만 앉아. 여기 있어 형님. 앉아 빨리. 앉아. 사람을 물러보는 이럴 때마다 마음 편할 일 없는 아버님. 불호령 쳐보지만 별 소용이 없죠. 아니 근데 사람을 물러보는 몇 번 보셨어요, 여기랑? 이거? 몇 번 왔죠? 서너 번 왔지. 근데 옷장마다 저기다 가두라고 요 바깥에서 가두라고 그러지. 그냥 막 칫솔하고. 아이고 녀석들은 무섭고 동생네는 와야겠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너 말 잘 들을게 안 들을게? 안 들으면 여지 못 살아. 딴짓해야지. 안 되지, 너희야, 그치? 안 되겠구나, 안 돼. 우리가 자꾸 격리시키게 더 하는 거야. 오면은 이렇게 좀 지서도 좀 저기 좀 참아야 되는데 무조건 격리시켜 놓으니까 자체. 친척들이 올 때마다 녀석들을 격리시켜왔던 아버님. 혹시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나쁜 기억으로 작용해 더 격하게 구는 건 아닌지 오늘 좀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하는데요. 간식 좀 하나 줘봐가. 과연 간식이 통할까요? 고모님이 용기를 내어 건네보는데요. 오? 반응을 보이는 루이. 이야, 애교까지 부리는데요.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야. 아우 착해. 아이고. 야, 스킨십까지. 정말 무조건 격리만이 정답이 아니었나 보네요. 가족들 오늘 기분 좋게 닭백숙 파티 하나요? 엄마 물었잖아, 물었어. 예? 물었다고요? 뭐야? 엄마 물었잖아, 물었어. 뭐 무슨 일이에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아, 이 형님. 안 된다니까. 했어? 진짜 물렸어. 빨리 갖고 와봐. 반창고. 세상에 아니 물리신 거예요? 예? 괜찮아. 어머.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니 이거 소독약도 하고. 여기 소독. 어떻게 얼굴을 다치셨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확 들어오더니. 어머. 저래니 안 묘할 수가 없어. 이뻐할 수가 없어. 미움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고. 고모와 루나 사이에 희망이 보이던 그때 순식간에 돌변해 고모님의 얼굴을 향해 달려든 루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뭘 어쨌다고 가만히 있던 고모님을 향해 그것도 얼굴을 물어버린 걸까요? 정말 고약한 녀석이네요. 희망을 기대했던 만큼 낙담한 가족들. 녀석들을 즉시 격리시킨 후 고모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더 남으라는데요. 고모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야, 너 다른 삼촌이었으면 너 죽었어. 발로 차였어 또. 어떻게 멍들었어. 심하게 너무 긁혔어. 아유, 이 상처가 꽤 심해 보이는데요. 그치, 이거 내가 밥도 줬잖아. 근데 와서 그걸 그럴 줄 알았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공격. 더 답답한 노릇인데요. 개껌이 안 된다니까 아직은 쟤네는. 아니, 아까 밥 줘서 괜찮았잖아. 근데 쳐다보길래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쳐다보더니 확 뛰어올라. 아, 진짜. 아니. 아유, 이쁜 얼굴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쁜 얼굴. 이거 어떻게 이쁜 얼굴 이거 다쳐서 이게. 아, 진짜. 애들 어떡하냐고, 저래서. 루이보다 좀 더 심각한 루나의 행동.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는 조금 봐가지고 강아지였을 때는 이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새끼 낳고 나서 애가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6년 전 5마리의 새끼를 낳았던 루나. 출산 후 급격히 쇠약해진 루나를 위해 서둘러 새끼들을 모두 입양 보냈다는데요. 다 입양을 보내신 거죠? 네. 입양을 다 보냈다가 쟤도 입양을 갔다가 2번인가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한 3일 키워보더니 뭐 또 오줌 막 싸고 그러니까 애가. 그리고 또 뭐 아토피가 있다고. 저희한테 못 키우겠다 말을 해가지고 2번이나 아 얘는 저희가 너무 불쌍하다. 그냥 우리가 키우자. 누나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니까 막 물고 막 계속 핥고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기가. 자기 자식이 네네네네네. 품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 루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살뜰히 챙겼다는 루나. 그런데 루이랑 루나랑 같이 제가 산책을 시켰는데 이 목줄이 제가 놓친 거예요. 그 순식간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나가서 도로가에서 사고가 났나 봐요. 차가 오니까 누이를 탁 밀었대요. 누나가. 지 혼자 다친 거예요. 누이를 안 다치고. 그 지나가는 행인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애기 구한 거라고. 근데 이제 애가 눈이랑 왼쪽 눈이랑 여기 가슴 늑골 그 가슴 갈비뼈가 부러졌었다고 하더라고.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이었을까요? 루이 대신 교통사고를 당한 루나. 그날 이후 외부인에 대한 공격도 상당히 심해졌다는데요. 출산 이후 너무 이른 새끼들과의 이별,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다 당한 교통사고까지. 루나의 지난 상처들을 생각하면 가족들은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어제 진짜 놀랐어요. 놀라고 아니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오늘도 전화 드렸거든요. 형님한테 괜찮냐고. 그랬더니 고모부가 그러셨대요. 그런 애를 왜 키우냐고. 나중에 쟤들이 더 크면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주변의 시선. 한 번만 덜 먹으면 진짜 걷어차서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남들은. 주변에서요? 네, 주변에서. 그럼 엄마 또 그게 속상하고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빠도 그것도 듣기 싫으니까 애들이 안 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 생명체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무는 거는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가족 외엔 모두가 적인데 외부인에겐 다짜고짜 거침없이 달려드는 루나와 루이. 과연 이 두 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세상 모든 반려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루나와 루이 두 모자의 개과천선을 위해 오늘도 믿음직스럽게 등장해주시는 설채현 전문가.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 이 아이들인가요? 아이고, 나 엄청 싫어하는구나. 알았어. 제가 우선 들어가서 조금 한번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들리질 않네요. 안녕? 루이랑 루나죠? 오, 고모님도 계셨네요. 어떻게 되세요? 교육을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고모님 감사합니다. 루나야, 옳지. 먼저 녀석들을 진정시키는 설 전문가. 기분 풀 땐 먹는 것보다 좋은 게 없지, 그지? 이렇게 줄을 해놓으신 이유가 손님들 오면은 네. 막 공격하고 저한테 하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대하고 해서 이렇게 줄을 해놓으신 거죠. 네. 제가 봐도 지금 간식 안 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조금 안정이 됐어도 루이랑 루나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쉽지 않겠죠. 공격성이 있어서. 그러면 루이랑 루나 잠깐만 우리 안전한 공간에다 아이들끼리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다 두고 좀 앉아서 저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실게요. 먼저 녀석들을 격리한 후 문제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해법을 찾기로 했는데요. 제작진이 처음 방문했던 날 루나 루이와 친해져 보기 위해 담당 PD가 용기 내어 간식을 주며 다가갔었는데요. 애들이 그래도 식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식의 효과도 잠시. 간식을 주던 PD의 엉덩이를 말 그대로 갑자기 물었었는데요. 이런 건 예측할 수도 없고 상당히 자리를 피하는 PD 엉덩이를 계속해서 물었는데요. 갑작스런 루나의 엉덩이 공격. 대체 왜 그랬던 거죠? 지금 보면 거리도 상당히 멀었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 PD님이 누나한테 공격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뛰어가서 물잖아요. 저런 거는 사실 지금 강도를 떠나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얘는 집을 너무 잘 지키는 아이예요. 사실 5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엄청 이쁨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쁨 받겠지만 야, 너 집 잘 지킨다. 손님을 알아봐야지.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원래 강아지들은 짖어요. 그리고 외부인을 보면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상 행동은 나의 보호자가 괜찮다라고 행동을 보이면 같이 괜찮아져야 돼요. 보호자와 친하게 지내고 보호자와 대화도 나누고 아까 제가 악수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머님이 저랑 되게 반갑게 악수 한 번만 해보실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설쌤과 보호자가 악수하자 짖으며 경계했던 루나 루이. 악수하고 뭔가 좋은 관계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짖는 걸 멈추고 자기도 호의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아이들, 한번 흥분해서 제정신을 잘 못 차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 행동이죠. 보호자와 악수를 하건 대화를 하건 가족이 아닌 모두에게 문제를 보였던 녀석들. 자주 왕래가 있었던 친척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부모님은 얼굴까지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야. 친해지려는 고모님의 시도. 그래도 순조로워 보였는데요. 위험한데 제가 보기엔 위험. 쟤네가 언제 물지 몰라. 위험해 저거. 아니 먹이나 준대 먹고. 그거 먹어도 주니까 먹지만 이거 한 번 줬다고 계속해서 뭔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관계에서도 믿음을 주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만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보통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피하게 되잖아요. 강아지들도 머리 위로 손이 올라와서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오히려 가슴 쪽을 만져주는 거를 조금 더 익숙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체가 숙여지는 거는 강아지들한테 되게 공격적인 식. 우선 친해질 땐 먼저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줘야 돼요. 영상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설천모. 부모님을 향해 순식간에 달려든 루나. 물었잖아. 물었어. 누구도 대처할 틈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엄마 물었잖아. 물었어.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합니다. 고모님이 가장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랬어. 이렇게 동생이 위에 있었고 난 여기 지대 있었구나. 그래서 밥도 주고 그래서 요래 쳐다보더라고. 그래 누가 저럴 줄 알았어. 펄떡 뛰어 올라오더니 저봐서. 와, 이거는 너무 나쁜 행동이야. 너무 나쁜 행동. 가만히 있다가. 밥도 줬는데 전에. 근데 어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게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누나 안 그래 천만 다행이네. 그러니까. 상처가 깊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녀석은 갑자기 왜 그랬던 거죠? 혹시라도 이제 하나 의심되는 게 있다면 영상에선 찍히진 않았지만 고모님이 루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을 수도 있기는 해요. 쳐다봐서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 이러고 있는데 펄떡 뛰어 올라오더니 그러더라고. 강아지들한테 이제 그게 공격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지. 그렇죠. 쓰다듬거나 움직이진 않았지만 고모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서 의도치 않게 루나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이를 공격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쳐다보셨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강아지들은 경고를 해요. 그 경고가 뭘까요? 짖는 거지. 그냥 으르렁. 그러지도 않는데 그랬어 얘는. 그게 저는 이제 으르렁이란 신호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 아이들이 한다는 건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으르렁대는 건 공격하기 전 표현하는 마지막 경고. 하지만 루나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저 루나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경고도 안 해요. 아무런 경고 없이 고모를 공격한 루나. 심각한 건가요? 그만. 괜찮아? 그리고 특히 얼굴을 물었어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막 팔을 문다거나 손을 문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얘네들도 사람의 얼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의 얼굴과 가까워지려고 점프를 하고 뛰어오르고 막 나 좀 봐달라고 하고 이러는 건데 얼굴을 물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좀 나쁜 행동이에요. 진짜 나쁜 행동. 아이고, 루나 이제 어쩌면 좋죠? 저런 문제점은 지금 딱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인 건 언제부터예요? 누나가 한번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교통사고? 예. 네. 그때 이제 우리 산책 간다고 이제는 이제 도로가를 이렇게 갔나 봐요. 네. 그 도로로 가니까 차가 오면서 치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누이를 못 치게끔 딱 막았나 봐요. 루이를 보호하려다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루나. 이토록 모성이 깊은 루나는 출산 후 새끼들과의 너무 빠른 이별을 해야 했죠. 이 모든 후유증이 지금의 문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족들은 생각하고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 이후로 좀 공격성이 좀 강해진 것 그러고나서부터 같아요. 이제 찻소리나 누나가 찻소리나 막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예. 원래 안 그러다가. 예. 교통사고 이후 더욱 예민해졌다는 루나. 정말 루나의 모성애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다 커서 아들이란 개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족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뭐 엄마고 넌 아들이야 이런 개념은 이유를 하고 나서 모성애가 떨어지면서부터 거의 다 사라져요. 그냥 나랑 친한 내 가족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사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보내도 처음에는 되게 좀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또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런 사고나 저는 루이의 이런 파양 경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루이한테 불안을 안겨주고 예민한 성격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에 되게 걱정이 많아진 아이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불안하고. 불안이 높은 둘이 함께여서 더 문제라는 것. 우선은 루나 같은 경우에 살면서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모성애 쪽보다는 그런 큰 사고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보면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루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동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분들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심해질 동안 보호자들도 대처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손님에게 달려들 때면 잽싸게 달려가 루나를 안아주었던 엄마 보호자. 허나 그 대처법이 잘못되었다는데요. 너 가만히 가가지고 확 물어보면 어떡하냐? 내가 계속 안아줬구나. 이게 따로 보시니까 아시겠죠? 이게 내가 한 행동을 잘 몰라요. 그땐 당황해서. 그런데 영상을 보면 보여요. 방금 상황에서도 루나였죠? 네. 루나가 고모님 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줬어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루나 입장에선 뭘까요? 정리해준다니까.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재미를 그랬나 보다. 그렇다면 손님이 올 때면 개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통제해왔던 아빠 보호자와 마지못해 큰 소리로 나무라던 딸 보호자의 방법은 어땠을까요? 그만 안 해, 루나?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가 민망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들한테는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나타나요. 네.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안 된다는 걸 표현해야 돼요. 하자마자. 그게 보통 가장 좋은 타이밍이 0.5초라고 해요. 그래도 적어도 한 3에서 5초 사이 안에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실제 가장 많이 해왔던 대처법은 격리 조치. 그러면서도 한편 아버님은 걱정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격리만 시키는 것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루이 루나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먼저 시키긴 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처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아지를 키울 때는 우리 자식 키우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 교육과 같이 하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저기들하고 내가 보니까 자식도 엄한 부모가 효자예요. 아유, 완전히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친구네는 강아지를 이렇게 밥을 주는데 지가 확 물었나 봐. 그러니까 패 죽인다 그랬대.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더라는데 강아지가 쳐다도 안 보더니 나중에 갔을 때도 그 주인하면 미안해가지고 하고 있더래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어머님, 엄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칭찬만 받고 자라지는 않았어요. 맞지도 않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표현도 했었고 너가 잘하면 이런 걸 해줄게라는 것도 항상 들어오면서 정말 사람 자식 키우듯이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 받아주면 안 되고 뭔가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너도 다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런 걸 좀 알려주면서 하셔야 돼요. 누나 너 내려와야지. 엄마 밥 먹지. 이거는 누나 재현이 자리야. 야.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루나. 그리고 파양에서 돌아온 루이. 녀석들이 안쓰러운 가족들은 잘못된 행동에도 그저 감싸줄 뿐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해왔습니다.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 니네? 시끄러 죽겠네. 단호함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 아셔야겠죠? 자, 물리면 누구 잘못이냐면 쟤네 잘못이 아니에요. 보호자 잘못인 거예요. 문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책임은 맞아. 두 분한테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들이 가서 다른 아이들 막 때리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런 행동이 잘못됐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교육 두 분의 책임이 막중해 보이네요. 준비되셨죠? 불안이 높은 서로가 함께여서 문제도 걱정도 두 배가 되어왔던 모견 루나와 아들 루이. 보호자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설쌤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솔루션. 일가 친척 누구도 초대하지 못하던 집에 과연 변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보호자님들이 안 계실 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것도 둘 같이 있을 때의 반응보다 또 루나랑 루이가 서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씩 있을 때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의 아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 안쪽에 있어 볼게요. 서로가 함께여서 문제도 배가 되었던 둘. 먼저 서로 떨어져 있을 땐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한번 지금 밖에 한번 나가 보시겠어요, 이제? 먼저 네. 아들 루이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루이 못 따라가게 해주시고요. 루이야 있어.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엄마계 루나와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혼자가 된 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루이야. 루이야. 오? 마치 가족이 부른 양 단번에 달려가네요. 혼자 있을 땐 순둥순둥 그 자체. 앉아. 이야, 앉기까지 척척. 루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너 거기 있어. 자, 그렇다면 다음은 루이에게도 영향을 미쳐왔던 루나 차례. 루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가족 외의 모두를 경계하며 제작진 엉덩이 공격은 물론 부모님 얼굴 물기 등 활약이 대단했죠? 글쎄요, 혼자라고 다를까요? 한번 나가 보시겠어요, 이제 다시 한 번만. 루나가 거슬려 할 사람들만 남긴 채 보호자들은 모두 아웃. 이러다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하진 않을지 걱정스러운데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안절부절 못하는 루나. 잠시 후 녀석의 반응을 살피던 바로 그때. 긴장했다, 오줌 싼다. 스트레스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별일 없지?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들, 엄마는 이제 괜찮다. 지금 루이보다 루나가 문제예요. 루나? 식욕도 좋던 녀석이 보호자가 없으니 먹지도 않고 기가 잔뜩 죽은 모습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돼요.
루이보다 루나가 어쩐지 더 불안하고 심각해 보이는데요. 둘의 반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루이 같은 경우에는 간식도 잘 먹고요. 그리고 시키는 것도 잘하고 루나가 없는 상태에서는 말도 되게 잘 들어요. 그런데 루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들 안 계실 때도 자기 불안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제대로 해보려면 저희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하는 교육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같이 할 거예요. 좀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루이는 안에 있고요. 루나만 여기 있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 짖으면 바로 저희 뒤로 오세요. 자, 먼저 루나의 공격성을 낮추는 게 급선무. 실전처럼 외부인 방문 상황을 재현해 봅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보드도 준비했는데요. 저희 뒤로 오세요. 보호자가 곁에 없으면 당황했던 루나. 손님에게 짖는 게 나쁜 행동임을 단호히 곁을 떠남으로써 알려줍니다. 어머님 쪽으로는 못 가게 할 거예요. 이제 손님을 경계하는 녀석을 안아서 말리기보다 짖지 않으면 칭찬해 주는 건데요. 네, 가서 조금 이뻐해 주세요. 잘했다고 하고 간식도 주시고요. 네, 조금 이뻐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또 공격하는 모습 보이면 바로 저희 뒤로 오실 거예요. 생애 처음 느끼는 기분. 우리 루나 당황했구나. 설쌤의 교육은 계속됩니다. 다시 녀석들에게 다가와 보는데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여전히 공격 태세. 오히려 더 거세게 짖는 루나. 반달에 놓게 가있어. 그래. 반달에 놓게 가있어. 팔랑 장사꾼 오면은 밥도 안 먹고 뭔지 알고. 아유, 저 부모님 설쌤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녀석들 버릇 저희가 싹 고쳐놓을게요. 옆으로만 못 가게 어머님한테만. 늘 편이 되어준 보호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데요. 겁먹었어요. 보호자님만 편 안 들어주면 되게 겁먹어요. 꼬리가 내리. 네, 보호자가 없으니 겁먹고 내려간 꼬리.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자기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가다가 또 짖으면 바로 오세요. 네, 오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며 그동안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확실히 알려줘야겠죠? 루나야, 다 널 위한 거야. 알지? 파이팅! 루나한테 육체적인 가해를 주거나 이런 거보다 더 큰 체벌 중에 하나는 보호자분이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짖었을 때마다 보호자분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떨어지는 연습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번 다시 가주세요. 반려견 교육은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우선. 루나가 짖으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 무시해 주는데요. 그리고 루나랑 눈 마주치지 마세요. 너가 그러면 나도 보호자분들도 완전히 나 무시한다 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돼요. 보호자의 눈빛 하나도 루나에겐 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아무 때나 칭찬하기보단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예뻐해주며 좋은 행동을 북돋아줍니다. 네, 칭찬해 주세요. 아, 잘했어. 평소 무분별한 애정 표현은 줄이는 게 좋겠죠? 아유,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루나! 이번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고모님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칭찬하는 교육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유 싫어 안 해요. 아니요. 안전하게 해놓을 거예요. 안전하게. 완전 안전하게. 완전 안전하게. 싫어 무서워서 안 해. 아니요. 진짜 딱 보시면 안 무서우실 거예요. 설쌤이 절대 위험한 일 없게 한대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리고 뭐라? 갑자기 누구시죠? 누구셨나 보구나. 네. 내가 우리 동생 불렀는데 지금 오라고. 빨리 오라는데. 고모님의 든든한 지원군, 아버님의 동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참여해주신 만큼 잘 보고 따라하셔야 합니다. 누나 나와. 울타리로 안전한 상황을 만든 후 두 녀석을 함께 꺼내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좀만 삼촌을 보고 짖기 시작한 루이와 루나.
자, 저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보다 못한 설 전문가가 직접 나서 상황을 통제합니다. 이걸 보호자님이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거를 보호자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손님을 공격하려 할 땐 보호자가 반려견의 앞을 막아서는데요.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짖을 때마다 아예 그냥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어머님도 이거 가지고 계세요. 확실한 시야 차단을 위해 보호자도 안전보드 장착. 동생분한테 하면 바로 막아주셔야 돼요. 이번엔 짖는 루나의 앞을 제대로 막아선 보호자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막기만 해도 많이 바뀌어요. 보호자님이 막았을 때 루나의 표정을 보면 되게 당황한 표정이 보일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을 거니까. 보호자의 단호한 대처에 금세 고개 숙인 두 녀석. 그냥 격리만 시켜놓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친해지거나 좋은 감정을 가질 만한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지나다닐 때마다 말도 안 걸고 그냥 던져줘야 돼요. 드디어 네, 쳐다보지 친척들과 마시고. 친해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괜찮아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의 안전. 얘네들 이름 한 번씩만 부르고 주세요. 이름을 부르라고? 네. 손님을 얘 이름을 알아? 손님들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야, 리야. 그렇죠. 투덜대면서도 잘 따라해 주시는 고모님.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야, 뭐가 들어? 자, 농사하다 말고 오신 삼촌도 해보셔야죠. 네, 그냥 던져주시면 돼요. 저 지금도 콧바람 나는 거 보이시죠? 녀석들이 조금이라도 경계하면 보호자가 한 발짝 다가가서 막고, 이때 손님은 침착하게 간식을 던져주며 좋은 기억을 쌓아갑니다. 이야, 하루 만에 장족의 발전 정말 보기 좋은데요. 이게 몇 번만 습관이 돼버리면 루나한테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할 거예요. 벌써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가족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한 좋은 거 계속 주면서 안 된다는 것만 보호자님들이 알려주시면 충분히. 한편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교육에 재미 들리신 고모님. 이거 쉽게 앉아. 여기 앉아. 그건 안 앉아. 앉아. 이렇게 앉아. 의지의 한국인 우리 고모님. 하지만 고집 있는 루나 한 번에 듣지 않죠. 누나야 앉아. 이렇게 앉아. 오, 옳지. 부모님의 긍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 이야, 해냈습니다. 제가 더 뿌듯하네요. 옳지. 부모님, 앞으로 자주 놀러와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긴장 가득했던 산책도 제대로 배워볼까요? 저는 루이 같은 경우에 좀 냄새 맡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요. 냄새 맡고 싶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줄이 안 당겨지는 느낌을 좀 덜 받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늘어져 있게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자유를 주면서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 많지 않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선 줄을 여유 있게, 흙냄새도 풀냄새도 충분히 맡게 해줍니다. 개똥 치우는 건 도시나 시골이나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죠. 제대로 산책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제가 아마 1시간 반 정도 해요. 아, 근데 이런 건 잘 못하게 하고, 그죠? 예, 이런 거 못하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흥분도가 강해요, 산책 나왔는데. 많이 못 해봤거든요. 처음이야, 이렇게. 네, 재밌게 많이 못 놀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구를 다 해소하지 못하고 들어가니까. 산책은 편안하고 즐겁게. 그러니까 사람 옆에 있어도 가만히 있네. 이야, 루나 웃는 표정 좀 보세요. 여지껏 한 게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지껏. 쟤들 마음도 몰라주고 여지껏. 우리가 미안하네, 쟤들한테. 오늘 하루 많은 변화를 보여준 루나와 루이. 그동안 잘 대처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자세, 충분한 여유와 적절한 통제력.
잊지 않고 잘 해주실 수 있죠?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고 정말 오늘이 시작이니까 꾸준히 교육해서 다음번에 되게 좋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막 다룰 게 아니라 살살 부실려면 되겠어. 교육을 잘 시켜야지. 저렇게 눈물까지 흐르고 저러는데 우리 제가. 제부, 우리 누나 너희가 엉덩이 물어가지고 미안해요. 우리 동생들 특히 우리 쌍곡 종훈이, 채연이 엄마, 저 민서 그리고 소빈이 놀러 많이 오고 큰아빠가 누나 누이 교육 많이 시킬 테니까 니들 많이 놀러 와라.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도 많이 오세요. 너희들도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듣고 온 가족에게 사랑받는 루나 루이가 되길 바랄게. 안녕하세요. 저희 쪼꼬랑 꼬미 엄마 박주희고요. 저는 애들 아빠 조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우저 쪼꼬. 저는 푸들 꼬미입니다. 애들이 오고 나서 저희 둘의 다툼도 좀 적어졌고 좀 활력소가 된 애들이긴 한데 저희 집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후로 생활이 좀 엉망이 되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과연 새로운 사람의 정체는? 저희 아들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25일은 저희 아들입니다. 시은이라고. 그런데 시윤이를 대하는 쪼꼬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눈빛이 그렇게 시작된 불안한 동거 생활. 시윤이가 오고 난 후 달라진 쪼꼬의 태도에 급하게 SOS 신호를 보내온 엄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작진이 다른 날보다 더욱더 각별히 위생정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귀여운 왕자님 시윤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주희씨 곁에 찰싹 붙어있는 쪼꼬까지. 쪼꼬야 안녕. 아 그래 쪼꼬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쪼꼬야. 제작진이 이름만 불러도 숨기 바쁜 쪼꼬. 어쩐지 겁이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 좀 더 지켜볼까요? 지금은 시윤이의 낮잠 시간. 어렵게 찾아온 엄마의 휴식 시간이건만 엄마의 옆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쪼꼬의 애교 대작전? 잠도 자지 않고 자꾸만 주희씨 품으로 파고드는데요. 원래 이렇게까지 막 안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기 낳고 나서 왜 첫애가 둘째 생기면은 막 아기 같아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 저한테 치대.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 그 옆을 지키고 있다는 쪼꼬. 잠시 후 무슨 일인지 주희씨 곁을 떠나 시윤이에게로 달려오는데요. 낮잠에서 깬 시윤이가 칭얼거리자 엄마에게 와보라는 듯 짖는 쪼꼬. 그런데 그 짖음이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엄마가 시윤이를 안아올리자 그 짖음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쪼꼬야. 따라오며 달려드는 모습 또한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데요. 쪼꼬야.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거실에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방에 놓으면 더 볼 수가 없어서 덥기도 하고 잠깐이라도 눕혀놓고 좀 시원하게 있고 저희도 집안일 해야 되니까 계속 방에다 놓으면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생후 1개월인 아들 시윤이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엄마. 그런데 눈을 뗄 수 없는 건 쪼꼬도 마찬가지인가 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시윤이가 낯설기만 한 걸까요? 처음에 그래서 데려오기 전에 신랑 통해서 손수건, 이제 아이 냄새 나는 손수건을 먼저 전달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아이 기저귀나 아이 옷을 냄새 맡게끔 해주고, 또 막아서 보기도 하고 짖을 때 했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서둘러 분유를 탈 때에도 시윤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기다렸다는 듯 바로 짖어대는 쪼꼬. 시윤이의 칭얼거림이 계속되면 쪼꼬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우는 시윤이 달래랴, 달려드는 쪼꼬 막으랴. 좀처럼 엄마는 앉아서 쉴 수도 없습니다. 비로소 짖음이 잦아들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시간은 쪼꼬의 눈을 피해 안방에서 시윤이를 돌볼 때인데요. 그마저도 시윤이가 울지 않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주희 씨네를 찾아왔는데요. 출산한 주희 씨의 몸조리를 도와주고 계신 친정엄마. 조방에 갇혀 있어요, 우리 하루 종일. 애기하고. 툭 뛰라 그랬잖아. 저거 봐요, 좀. 확 때려줘 그럴 때 입을. 지나고 나서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쓰다듬고 앉아. 몰라.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 더 하잖아. 너 이리 와, 저거. 이리 와, 이리. 내려가. 이 애기 거라 그랬지? 틈만 나면 손자에게 달려드는 쪼꼬가 할머니는 믿기만 합니다. 들어가, 저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 네 집에 들어가. 지금도 저렇게 싸고 있으니까 얘가 저기를 가면은 지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물죠. 내가 안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악착같이 물고 다니지. 그날 저녁 일 마치고 돌아온 아빠를 쪼꼬와 꼬미가 열렬한 환호로 반기는데요. 반면 싸늘하기만 한 집안 분위기. 아니 지금 심각한 일이야.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아기를.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엄마의 눈물은 멈추질 않는 걸까요? 시윤이를 품에 안으려다 생긴 돌발 상황.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울지 않는 시윤이에게 달려든 건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욱 놀란 엄마의 가슴 또한 쉽사리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어서 저 정도인데 안 신었거나 이제 발이 아니고 얼굴이 되거나 이제 이랬으면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물려고 하는 행동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다들 근데 그래요. 주변에도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같이 키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버리라고 이제 버리거나 누구를 갖다 주거나 이제 안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주희 씨 부부와 항상 함께해온 쪼꼬와 꼬미.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였는데요. 임신 후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에 몸과 마음이 힘이 들 때에도 언제나 늘 주희 씨 곁에서 큰 위로와 힘이 돼준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대화도 많이 하고 얘네 때문에 웃기도 하고 많이 위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위 회사 가고 이제 나도 안 오고 그러면 개 2마리하고 얘를 감당을 지가 네가 하냔 말이죠, 혼자. 24시간 애를 안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일을 마치고 온 아빠가 쪼꼬와 시윤이 사이를 가로막아 중재에 나서 보는데요. 아빠가 있으면 좀 괜찮을까요? 가족들의 저녁 식사 시간. 시윤이의 칭얼거림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쪼꼬. 아이고 얌전히 있다가 또다시 짖기 시작하는데요. 시끄럽다. 온종일 짖지리로 왔는지 시윤이 곁에서 짖어대는 쪼꼬. 시끄러워. 내려와. 급기야 아빠 품에 안긴 시윤이에게 또다시 달려드는데요. 이게 놀랐어. 결국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짧고 허무하게 종료. 방에서 들리는 시윤이 울음소리에 밤낮 없이 짖어대는 탓에 결국 쪼꼬와 꼬미를 데리고 거실에서 따로 자게 된 아빠. 오늘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시윤이는 뜻하지 않은 생이별 중입니다. 한 공간에 뭐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더라도 앞에 뭐 강아지들이 있고 애기 안고 있고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침대에 있더라도 같이 신랑하고 있고 강아지들이 있고 아이 있고 아니면 거실에 있더라도 다 같이 이제 TV를 보던 잠을 자던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욱.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사연을 듣고 급히 달려온 강 훈련사.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너무 착한 애들 같은데. 조금만 좀 냄새 맡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아, 저 친구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처음 봐요. 쟤는 약간 무서워하네. 쪼꼬. 낯선 사람이 오자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쪼꼬.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꼬미와 달리 계속해서 냄새만 맡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손이 가면은 그래 여기 만져 라는 느낌인데 우리 쪼꼬 같은 경우에는 뭐지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쪼꼬하고 애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생후 1개월 된 시윤이가 울 때마다 짖어대던 쪼꼬. 쪼꼬야. 짖는 행동은 공격성으로 번져 얼마 전에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안 돼. 지금 위험해요, 사실. 위험해요. 그냥 아기 뱃속에 있었을 때만큼의 움직임밖에, 표현밖에 못하는 아기를 위험성이 있는 누군가와 같이 둔다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이 친구들을 위해 대변해야 되는 저로서도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하는 방향과 방법들은 첫 번째가 무조건 아기를 위한 교육이 될 거예요.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윤이의 안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 문제 행동을 자주 보였던 아기 침대부터 방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쪼꼬는 왜 유독 시윤이에게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걸까요?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컨디션, 감정, 기복, 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오늘은 어떤 위치에 감정이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만 너무 힘들고 아프게 되면은 강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아기가 울면 엄마가 짜증 날 수 있어. 아기가 울면 엄마가 불쾌할 수 있어.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우리 무리가 불안해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기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아기가 움직이거나 아기가 울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뭐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돼요. 출산을 하면 아기도 맹목적인 일방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 산모 또한 그런 보호를 동등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한동안은 엄마가 엄마로서 이제 처음 엄마가 돼봤었을 테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우리 강아지를 내가 아는 친척이나 아니면은 친정집이나 아니면 시댁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은 요즘에 꽤 괜찮은 애견 호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 잠깐 이렇게 맡겨두고 우리 엄마는 아기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제 엄마로서 할 일에 대한 익숙해지잖아요. 그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친해지게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쪼꼬 가보자. 쪼꼬의 상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산책하러 나가보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가슴줄을 매자 더욱더 긴장하는 쪼꼬. 지금 얘가 줄을 매는 것도 많이 어색해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영 어설픈 쪼꼬. 며칠 만에 나오신 거예요? 되게 오랜만이죠. 한 달 됐나요? 아니요, 한 달은 아니고 저번 주 일요일 날 저기 애견 카페 좀 넓은데. 오케이, 애견 카페는 지금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친구들한테 득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내 집 주변을 걷는 게 훨씬 더 좋은 강아지의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자요? 겁이 많은 쪼꼬를 위해 집 주변 산책에 나서는 가족들. 그런데 쪼꼬는 어디 있죠? 평상시에도 잘 못 내려와요? 네. 혼자 내려가 본 적 없어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혼자서는 계단을 못 내려온다는 쪼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강훈련사. 밖에 나가는 게 어색하고 무서운 거예요. 잠깐 조금만 줄로 좀 해볼게요. 잔뜩 경직돼서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데요. 아이고, 지금 보면은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오케이. 아이고. 자, 봐봐요. 집의 바닥과 여기 바닥이 다르잖아요. 이거 다른 것도 힘들어하는 애야. 그런데 가족이 하나 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바뀌었는데도 힘든데. 이제 2살입니다. 이 변화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너무 취약해.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낯선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쪼꼬. 이번엔 강훈련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평소 계단을 무서워하는 반려견은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 주변 산책에 나서보는데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쭈뼛거리면서 뭐 그랬거든요. 잘 걷다 갑자기 멈춰서 움찔했던 쪼꼬. 여기가, 이 마을이 보호자님도 살지만 강아지도 사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무서운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이곳에 한 군데라도 무서운 곳이 있으면 집 안에서 불안해요. 자, 봐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요만한 그 속을 이렇게 조금 넓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쫌생이 같은 이 조그만한 속을 이렇게 넓게 해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애기라고 하는 변칙적이고 규칙적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에 뭐 울거나 거리는 거나 이런 어떤 갑자기 톡톡 튀는 행동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산책에 나선 이유 또한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였는데요. 무엇보다 쪼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 어떠한 훈련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네. 풀냄새 맡아하니까. 그때 오랜만에 산책 나온 쪼꼬가 반가운 진돗개.
겁이 난 우리 쪼꼬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짖어댑니다.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살짝 막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짖어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짖어도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거고요. 중간에 끼어들기도 할게요. 내가 할게. 괜찮아. 저 강아지 있어. 그래, 내가 할게. 근데 있잖아. 난 저 강아지가 무섭지 않아. 괜찮아. 살짝 끼어들기도 하고 우리 보호자님 강아지 앞에 이렇게 설 거예요. 보지는 말되 그냥 딱 서볼게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강아지 쪽으로 한 걸음 와볼까요? 아이, 잘하셨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최고예요.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면 이때 간식 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시간 지나니까 보호자님 다리 냄새도 맡고 기대기도 하고. 네. 산책 경험이 많이 부족한 반려견은 새로운 곳을 가기보단 집 주변과 같이 익숙한 곳을 짧게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좋습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사실 우리 쪼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예 없었었는데 아기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아기가 집에 옴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도드라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면 앞으로 10개월 후에 출산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냥 괜찮겠지, 뭐 내 가족인데 친해지겠지, 시간이 가면 괜찮아, 그러지 말고 산책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게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연습들과 그런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도와줘야지 나중에 정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 반려견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윤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반려들던 쪼꼬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교육에 앞서 방에서 누군가를 안고 조심스레 나오는 강 훈련사. 제일 중요한 건 시윤이의 안전. 아기 인형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엄마가 아기 인형을 안고 자리에 앉자 쪼꼬가 다가와 관심을 보이는데요. 아기 처음에 조리원에서 퇴원하시고 오셨을 때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이렇게 안고 천천히 왔다 갔다 지금처럼 약간 피하듯이 산책하듯이 집을 걷고 의자에 앉았다가 강아지가 나한테 너무 점프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또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오면은 싫다라고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고 5분 정도 뒤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강아지들이 약간 차분해진 상태가 돼요. 좋아요. 이번에는 아빠도 같이 이 교육에 참여를 할 거예요. 미리 녹음한 아기 울음소리를 이용해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아봅니다.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지 않게 하면서 옆으로 좀 데리고 오고 앉아도 시켜보고 엎드려도 시켜보고 야, 이리 와 라고 해볼까요? 이리 와. 너무 잘했어요. 네. 좋아요. 남자 보호자님 엄마하고 아기들 사이에 끼어들게요. 앉아보실까요? 기대셔도 좋아요. 시윤이 울음소리가 들려도 간식에만 집중하는 쪼꼬와 꼬미. 잘하시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러면 엄마가 마음 편히 시윤이를 돌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엄마 보호자님 천천히 아기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요. 아기, 진짜 아기 이렇게 안고 와보실게요. 네. 아빠 보호자님은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아기가 다칠 수 있는 테스트도 교육도 안 할 거예요.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좋아요. 지금 그냥 시윤이하고 엄마하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연습시킬 거예요. 보호자님이 중간에 못 가게 막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빠져나오게 할 거예요. 엄마가 시윤이를 돌볼 때 쪼꼬와 꼬미가 다가오면 아빠가 그 사이를 가로막아 잘못된 행동임을 알게 하고 대신 간식으로 관심을 유도해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얘네들한테는 시은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간식 줄게요. 쪼꼬. 예, 간식 줄게요. 중요한 건 이러한 훈련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노력하다 보면 쪼꼬와 시은이도 친해질 수 있겠죠. 아기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아마 가까워지면 질수록 용품들이 하나씩 늘 것 같아요. 침대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런 물건들이 하나하나 집에 들어올 때 강아지한테 냄새도 좀 맡게 해주고 같이 즐거운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거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족이 있거든요. 이거 애기 거에 만지지 마! 지저분해! 에이! 저리 가! 그렇게 되면 애기 용품, 애기 냄새, 또 아기와 연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보호자가 화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아기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연결짓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준비하고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을 강아지하고 같이 공유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훨씬 더 즐겁고 또 기쁘게 같이 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들은 아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